안녕하세요. 우아한 자기 경영을 추구하는 우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앞서 소개해드렸던 팸 그라우트의 소원을 이루는 마력 다음 편인 신이 선물한 기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작에서 9가지 실험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는 가능성의 장의 존재를 입증하고 또 독자 스스로 그것을 믿도록 유도했던 저자는 이번 편에서는 가능성의 장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들려줍니다. 전작의 실험을 따라했던 독자들이 마주한 엄청난 기적에 대해 소개하며 이러한 기적을 우리 일상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새로운 9가지 실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9가지 실험 중 5번째, 늘 부족한 돈의 문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이 선물한 기적, 팸 그라우트 지음 알키 출판사. 실험 5. 늘 부족한 돈의 문제. 1.0 세계관. 여기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다. 아래를 보라. 2.0 세계관. 돈은 에너지이자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들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전제. 이 실험에서 우리는 돈이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돈을 갖지도 즐기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할 것이다. 현재 당신의 재정 상태는 당신의 믿음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신의 믿음과 기대가 바뀌는 순간 재정 상태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1.0 세계관에서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1.0 세계관에서 우리는 돈이 형제나 자매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돈이라는 이름의 종이 조각과 우리 이름이 새겨진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신 모시듯 하며 엎드려 절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이제 돈과 관련된 잘못된 믿음들을 직시하자. 그런 믿음들이 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해야 할 때다. 벽을 가득 메운 돈. 우리 대부분은 돈과 관련해 걱정이 아주 많다. 우리는 돈이란 한정된 것이며 손에 넣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돈은 우리 통제 밖에 있으며 우리 위에 있는 어떤 힘이 보이지 않는 줄을 이용해 그 돈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 돈을 대개 우리가 아주 싫어하고 경멸하는 직업들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그럼 이제 돈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새빨간 거짓말 1.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자연과 충분히 접촉하며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사람이 축적할 수 있는 돈의 양이나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것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실제로 그 어떤 행복 지수도 GDP와는 관련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 2.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진다. 영화배우 오웰 윌슨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6천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2007년에 면도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의 자살은 미수에 그쳤고 결국 그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 됐다. 또 다른 영화배우 짐 캐리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다. 새빨간 거짓말 3. 돈을 벌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공장 노동자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누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은가? 가난한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예처럼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예고도 없이 돈이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여태껏 내가 받은 그 수많은 이메일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왔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았다. 새빨간 거짓말 4. 많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다. 당신에게는 이런저런 것이 없고 또 그것들은 수량의 한계가 있으니 어서 사라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들어가는 광고비가 무려 5천억 달러다. 일단 돈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온통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데 쓰게 된다. 새빨간 거짓말 5. 돈은 많을수록 좋다. 많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짓말 4의 자연스러운 파트너인 이 거짓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거짓말로 인해 끊임없이 더 큰 것을 가지려 안간힘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며 불안해한다.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특권의식이 생겨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인간관계의 기쁨도 줄어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재산이 70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은 집안에 낡은 신문과 깨진 물통 등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모아 쌓아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새빨간 거짓말 6. 경제 시스템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부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돈을 틀어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그러면서도 계속 정해진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은 원래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나 이런 가정, 이런 전통, 이런 습관은 사람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보다 정확한 비전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미 위대한 건축가이자 인도주의자였던 벅민스터 블러는 인간 문명이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사람이 충분한 식량과 물, 그리고 집을 보유해 풍요롭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 7. 돈은 나쁜 것이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가? 그 구절이 이 거짓말의 근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자체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돈은 훨씬 더 깊은 그 무언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케이트 노스럽은 그녀의 저서 돈, 러브스토리에서 돈에 대해 보다 발전적으로 생각하려면 돈을 그저 하나의 가치 교환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새로 사귄 내 친구 펠리시아 스파는 돈은 모든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우리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 8. 일은 고역이다. 사람들은 일을 아주 큰 고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 생각을 할 때면 우리 뇌 속의 모든 신경회로들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라고 외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말과 휴가이며
일은 단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일이 주는 그 큰 즐거움과 기쁨을 놓칠 수밖에 없다. 새빨간 거짓말 9. 돈을 벌려면 직업을 가져야 한다. 돈과 일은 팬케이크와 시럽, 러시아와 보드카, 유명인사와 파파라치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돈과 일은 아주 오랜 기간 데이트를 해왔으면서도 절대 결혼은 하지 않는다. 나 역시 거의 20년간 정식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 10. 돈은 우리와 거리가 먼 신화 속 반신 반인 같은 것이다.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하고 있겠지만 돈과 관련된 새빨간 거짓말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득 메울 만큼 많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없이 풍요롭다는 진실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나는 이 거짓말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거짓말을 보태고자 한다. 나는 돈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돈을 벌려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돈을 벌려면 즐길 시간이 없다. 돈 없이는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다. 지금까지 1.0 세계관에서의 돈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2.0 세계관에서의 돈에 대해 살펴보자. 돈은 늪에서 헤어나오려면 돈에 대한 그 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기억나는가? 그런 믿음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 내지 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서 공기와 마찬가지로 갖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주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평생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 내지 의식을 갖게 되면 가는 곳마다 돈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2.0 세계관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다음 6가지 진실을 잘 알아야 한다. 명백한 진실 1. 돈은 실제하지 않는다. 돈은 일종의 교환수단이며 모든 물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그것들에 직접 부여하는 숫자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게다가 그 숫자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오늘 50만 달러짜리 집이 내일은 그 2배 가격에 팔릴 수도 있는 것이다. 투자 신탁회사가 고객 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은 일주일에 25%씩 오르기도 한다. 결국 돈에는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 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또한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지폐나 동전 등은 우리 자신의 부의식을 과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번영에 대해 가르치는 케냐 출신의 영적 교사 데이비드 카메론 기칸디에 따르면 은행에 있는 돈의 4%만이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 돈은 늘 다른 무언가의 그림자다. 그런 돈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돈에 대한 기대라는 이름의 비커에 담는 재료, 이렇게 2가지다. 명백한 진실 2. 돈은 우리 생각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에너지다. 나는 언젠가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어느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사실 그가 인터뷰한 사람 가운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모든 부를 다 내려놓은 백만장자 이야기는 피플이 자주 다루는 인기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한 그 여성은 날 때부터 돈이 많았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꽤 유명한 기업가였던 것이다. 그녀의 부모들은 세계 도처에 집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과한 부를 갖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 그 다음 이런저런 워크숍을 열어 대의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또다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의 부에 대한 의식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명백한 진실 3. 부족함과 한계를 보는 렌즈를 뺀 뒤 바라본 세상은 놀랄 만큼 풍요롭다. 전직 벨기에 중앙은행 임원으로 유로화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베르나르 리에테르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부에 대해 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문화적 프로그래밍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밈, 즉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비유전적 문화 요소라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함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탐욕이 정상적이고 타당한 현실이라 보고 있지만 부족함이나 탐욕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 본성에도 맞지 않는 특성들이다. 끊임없이 부족함과 한계를 노래하는 우리 몸을 생각해보라. 우리 몸에는 50조 개도 넘는 세포가 들어있다. 50조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상상이나 가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 눈에는 1억 개의 수용체가 들어있다. 그런데 떠오르는 달과 밤하늘의 북두칠성과 네잎클로버를 즐길 수도 있는 그 많은 수용체로 우리는 고작 4인치짜리 조그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앉아있다. 명백한 진실 4.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어느 해 가을 한 포도밭에서 포도를 땄던 일이 기억난다. 톰 소요가 울타리에 페인트 칠해볼 기회를 준다고 큰 소리를 치며 친구들을 부려먹었듯 포도밭 주인들이 이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포도 따는 일을 도울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 매년 대기자 명단이 작성될 정도가 됐다.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포도밭 주인들은 계절마다 노동자들을 고용해 돈을 주고 포도를 따야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수 없이 그 일을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나는 포도 따는 일에 참여한 것이 무척이나 감사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온몸으로 생생히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포도밭에는 사람들이 다 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포도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구니를 들고 달려가기도 전에 이미 많은 포도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 포도밭에 가본 사람치고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현실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풍요로움은 자연세계에서는 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나무 한 그루를 보라. 수천 개의 잎사귀들이 달려있지 않은가? 지구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겠는가? 나로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다. 자그마한 우리 앞들에는 또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가? 만물의 어머니인 자연은 그야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명백한 진실 5.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현재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안전, 편안함, 휴식, 승인, 기쁨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돈과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어진다. 다만 불행히도 바로 앞에서 다룬 새빨간 거짓말들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부족함과 한계를 생각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그 밖에도 소중한 재산이 얼마든지 더 있다. 오늘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가? 태양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당신 심장에게 연간 3,600만 번이나 뛰면서 온몸에 피를 펌프질해 보내라고 지시해야 했는가? 당신 폐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들이마시라고 지시해야 했는가? 우리가 만일 모든 게 제한되어 있다는 마케팅 관계자들의 요란한 선전 대신 끝없이 베푸는 지구 후함에 집중한다면 발기부전이나 우울증, 수면장애와 관련된 TV 광고들 대신 우리 앞에 펼쳐진 푸짐한 선물들에 집중한다면 분명 세상을 지배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한 진실 6. 우리를 부유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게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잘못된 습관이다. 나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백만장자가 정말 다른 것은 이것이다. 나는 부를 과시할 마음이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한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물질적인 짐을 잔뜩 끌고 다니며 부를 과시한단 말인가. 나의 롤모델은 피스 필그림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즉 돈을 버는 건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세속적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등에 옷가지들만 짊어진 채 걸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닌 뒤 그녀는 삶은 충만하고 정말로 좋은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 즉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늘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느낌이다. 정말이지 그 모든 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듯하다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세상은 무한하고 풍요로우며 이상하게도 내 편이라는 확신,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 경험이 뒷받침된 증거. 2008년 불경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지구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고난의 행렬에 참여하라는 정중한 초대장을 받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초대는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그 당시의 나는 그러질 못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언제든 고통과 역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만일 허구한 날 쏟아져 들어오는 부정적인 초대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아마 17권의 책을 쓴 저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피플의 기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세계여행가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한 일이야. 책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책 파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이고 게다가 당신은 이름도 없는 캔자스 출신이잖아.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B급밖에 안 되고 그러니 제발 책은 쓰지 마.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반박했다. 그런 얘기라면 차라리 내 손한테 말해. 그건 당신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지 난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택했어. 당신들보다는 더 높은 길을 갈 거라고. 그런데 3년간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에서 제안한 4번째 프로젝트를 거절할 정도로 사정이 좋아지자 나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버렸다. 바로 그 무렵부터 매스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쁜 소식들이 들려왔다. 세계적인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속해 있던 언론 및 출판 분야였다. 출판사들은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고 책 출간 종수도 줄였다. 언론 분야에 종사하던 많은 동료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말하지만 평소 나는 고통이니 시련이니 하는 말들을 믿지 않는다. 그보다는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늘 풍요롭다는 것을 믿는 쪽이다. 그러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연일 이어지는 암울한 뉴스들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쓰레기통을 뒤져 전에 집어던졌던 불경기 파티 초대장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그 초대에 참석해 파티를 살짝 엿보기로 했다. 파티는 한창 진행 중이었다. 내 출판 에이전트는 끊임없이 아무 책도 팔리지 않아요 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워댔다. 평소 책을 자주 사서 보던 독자들은 서점 한쪽 구석의 소파에 앉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도저히 책을 살 여유가 없어 라며 한탄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앞사람의 어깨에 두 손을 얹은 채 줄지어 파티장 한가운데로 나가 있었다. 나는 파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DJ의 선창에 맞춰 끔찍해 블루스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힘들어 죽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내 경력은 끝났다고 떠들었다. 심지어 이미 쏘은 책들이 제법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늙어 볼장 다 본 퇴물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흠뻑 받았고 또 그걸 즐겼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내 서재 한 구석에 꽂혀있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꺼내 읽었다. 그 책의 저자 나폴레온 힐이 한 생각이 곧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을 읽으면서 나는 문득 어떤 깨우침을 얻었다. 내 생각과 말들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간 내가 해온 일들을 보라. 순전히 내 생각만으로 이런 재난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반대되는 것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다소 당혹스럽다. 오랜 세월 잘 지켜왔던 원칙들을 어떻게 그리 한순간에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나는 너무도 잘 안다. 나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재난을 애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도 잘 안다. 나는 지체 없이 나폴레온 힐의 조언을 따랐다. 일주일도 채 안 돼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2건 의뢰받았다. 그리고 곧이어 출판 계약도 맺었다. 친구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근검절약하는 게 최고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여름을 외국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믿음을 새로 회복한 것에 보답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 결정은 나는 풍요롭다. 그러니 자원봉사를 하며 외국 여행을 할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 결정이 보다 유익한 삶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물론 나는 이후 부정적 감정이 보내는 정중한 초대장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제 내게 더는 번거롭게 그런 초대장을 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그런 부정적인 초대장에 보낼 회답은 단 하나뿐이다. 즐거운 시간 보내요. 하지만 난 가지 않을 테니 기대 말아요. 실험 방법. 돈은 워낙 이런저런 두려움과 고리타분한 낡은 패러다임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실험에서 2가지 하위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 이 세상은 믿기지 않을 만큼 풍요롭다. 그 하위 가설들은 주요 가설인 내가 돈에 대한 믿음을 바꾼다면 내 재정 상태 역시 바뀔 것이다를 입증해 줄 것이다. 앞으로 3일간 다음의 실험 2가지를 해보라. 실험 1. 종잣돈. 하위 가설 1. 돈은 쓰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는 무언가를 주면 넘칠 정도로 많이 되돌아오게 된다는 변치 않는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실험을 하면서 당신은 종잣돈을 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새로 알게 된 풍요로움에 대해 간단한 메모를 써서 소액권, 원한다면 고액권도 좋다. 붙여라. 이 일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재미삼아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최근 시카고에서 내 딸 테이즈와 함께 했다. 당시 나는 그 멋진 시카고 페닌슐라 호텔 방문기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페닌슐라 호텔은 시카고를 방문한 일명 A급 유명 인사들이 묵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유명한 시카고 쇼핑 거리인 매그니피션트 마일이 내다보였다. 우리는 거기에서 쇼핑을 했고 뮤지컬 문문교의 책을 보았으며 라이브 코미디쇼 세컨시티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있는 이 실험, 즉 종잣돈에 관한 비밀 임무도 수행했다. 우리는 $5짜리 지폐를 한 다발 구한 다음 그것들을 버스 정류장들에 남기고 공원 벤치들의 테이프로 붙여놓기도 했다. 매그니피션트 마을에 있는 매장들에서는 돈을 옷 사이에 놓고 핀으로 고정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각 지폐마다 우주는 더없이 풍요로우며 $5짜리 지폐는 우주가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조그만 징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모를 익명으로 남겼다. 물론 $5가 큰 돈이 아니라는 건 잘 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100짜리 지폐를 남길 계획을 하고 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법을 알며 그러면 그 이상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당당한 사람 말이다. 딸과 나는 당신이 앞으로 하게 될 이 실험, 즉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실험,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다 얻게 된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48시간 동안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되돌아오는지를 꼼꼼히 기록해보라. 나의 경우 이 실험을 시작한 지 몇 주일도 안 돼 내 책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걸 경험했다. 실험 2. 하늘에서 떨어진 1센트짜리 동전들. 하위 가설 2. 돈은 쉽게 들어온다. 나는 이 실험을 나와 같은 주제의 책을 쓰고 있는 친구이자 동료 작가인 그렉 쿤에게서 배웠다. 그는 양자 물리학을 끌어당김의 법칙에 적용하는 일련의 책들을 썼다. 나는 특히 그가 고안해낸 일명 더 큰 그렉으로 자라기 게임을 좋아한다. 물론 그 게임을 할 때 나는 더 큰 팸으로 자라기 게임으로 이름을 바꾼다.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은 잡힐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험을 내 책에 소개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 말에 따르면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세상이 풍요롭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양자의장과 우리의 금전적 풍요로움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의 실험은 간단하다. 앞으로 3일 동안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1센트짜리 동전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끝이다. 땅 위에서, 당신의 주머니 안에서, 당신이 차 안에서, 보도 위에서, 모든 곳에서. 동전들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실제 동전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짜릿할까 라는 생각으로 마술을 펼쳐보라. 정말 동전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짜릿하겠는가. 1센트짜리 동전은 돈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별것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버리기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실제 1센트짜리 동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지만 아무리 쓸모없다 해도 그것이 매일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건 정말 이상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력이 있다. 우리는 양자의 장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양자의장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양자의장은 설사 당신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을 판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기 때문이다. 동전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듯 자축하라. 호들갑을 떨어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하라. 좀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라. 그리고 우주를 향해 혼자 호산나를 외쳐라. 그 잘난 조그만 동전 하나에 그 난리를 친다는 것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어쨌든 동전 하나는 당신이 진정 원하는 풍요로움은 아닌데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 게임의 묘미는 바로 이렇게 양자의장을 속이는 데 있다. 당신이 요란스럽게 자축하는 건 동전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원칙이 실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 자축하는 것이다. 우주는 한없이 풍요로우며 그것을 현실에서 보는 일이 아이들 장난처럼 재미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 자축하는 것이다. 또한 당신이 자축하는 것은 우주가 동전 한 잎을 들고 당신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당신 관심을 끄는 걸 보게 됐기 때문이다. 얘야, 가장 특별하고 멋진 내 아이야. 나는 늘 내 편이고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럴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잘 만드는 것이 이 동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야. 정말 놀랍지? 당신이 금액이 많고 적음 때문에 자축하는지 풍요로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 자축하는지를 양자의장이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 게임은 또 다른 묘미가 있다. 양자의장은 그저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 할 때 나오는 당신의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 에너지를 보고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준비를 한다. 양자의장은 당신이 자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권한 것처럼 동전이 나타나 풍요로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때면 최대한 요란하게 자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동전이 나타날 때마다 독립기념일에 사람들이 화려한 불꽃놀이로 자축하듯 그렇게 요란하게 자축을 하라.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실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